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기각되어 대통령으로 복원되면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몰아 일사불란하게 대통령을 구속하는 데 일조한 일당들은 그야말로 뇌란죄로 처벌될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죽지 않으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탄핵으로 윤 대통령을 몰아내어야 할 절박한 운명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현재 대한민국은 총을 들지 않았지만 유교에 버금가는 심각한 전쟁 상태로 보입니다. 즉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중국과 북한처럼 선거는 형식적인 요식행위일 뿐 이미 정해진 사람이 당선되는 북한과 같이 어버이 수령을 모시는 국가가 되거나 아니면 중국의 식민지로 전락할 것인지 심각한 체제전쟁 수행 중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통령을 탄핵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재판하는 모습을 볼 때 일부 헌법재판관의 재판 진행하는 모습은 참으로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되어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미어지는 분통을 느낍니다. 6.25 이후 지금까지 신문 광고가 백지 상태인 경우는 과거 5.16 혁명 직후 박정희 대통령 때 과잉 충성한 장관 때문에 한 번 있었지만 현재 일개 정당 대표 한마디에 백지 광고 신문이 발행되는 현실은 5.16보다 훨씬 더 엄중한 상태로 보입니다. 더구나 헌법재판이 진행하는 모습을 볼 때 제가 보기에는 법치가 적용되는 공정한 재판으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현직 검사장이 대통령 탄핵 재판 과정을 보고 일본 식민지 재판보다 못하다고 하겠습니까? 즉 식민지 조선 총독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안중근 의사에게도 1시간 30분 동안 발언을 끝까지 허락하는 재판 진행되었는데 하물며 현직 대통령이 3분 동안 반론을 하려는 것을 문행배 재판장이 중지시키고 발언을 막는 모습은 정말 숨이 막혔습니다. 필자가 보기에는 현재 대한민국은 너가 살면 내가 죽고 내가 살려면 너는 반드시 죽여야 하는 위치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재판 진행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엄중한 죄인이라도 그렇게 발언을 중지시키고 원고 측 정청래 의원에게는 발언에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제가 잘못 본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70년대 후반인 저의 가슴에도 불이 날 지경이니 젊은이들이 이런 재판을 보고 있으려면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과연 이 재판이 진실 규명을 위한 재판인지 아니면 이미 탄핵을 결심한 후 판결문에 기록할 내용을 찾기 위한 재판인지 의문이 듭니다. 만일 저들이 탄핵을 결심하고 요식행위를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리 계엄이 대통령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입증해도 결과는 이미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필자의 생각에 저들은 이재명이 감옥 가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대통령을 빨리 졸속 재판으로 탄핵시키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탄핵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국민들은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마음이 준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저항권을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더구나 필자가 11일 밤 늦게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에 들어가 게시판에 1435명 즉 154만 5491번에서 154만 4056번까지
그 사이에 1435명에 게시된 글을 제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단 한 분도 탄핵을 찬성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1435명의 게시글 중에는 100% 대통령 탄핵 반대의 글이며 심지어 문 형배 재판관에게 인격 모독에 가까운 형배방이라니 이상한 말이 정말 듣기에도 민망스러운 글과 우리법 소속 재판관에게 너희들은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대통령을 심판할 수 있는가, 재판할 자격이 없다는 뜻의 글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이라면 사표 내고 잠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 진행 중에 대통령의 발언을 시간이 넘었다며 반론을 가로막는 불공정한 진행하는 것을 보면 이들은 누군가에 의해 확실한 지시에 따라 움직이거나 아니면 대통령을 반드시 탄핵해야만 하는 필연적인 소명을 가진 사람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이 헌재 게시판에 한결같이 헌재 재판관에게 탄핵을 반대를 애원하거나 절대 반대를 외치거나 심지어 우리법 연구회 소속 4명의 판사에게 사퇴할 것을 종용하거나 심지어 욕설에 가까운 언사로 비난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에 탄핵 반대글을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들의 재판 태도가 조금도 변함없이 대통령에 대한 불공정하게 느낄 정도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이미 그분들의 마음에는 탄핵하기로 작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헌법학자로 1인자로 알려진 유명한 허영 헌법학자도 국회가 아래와 같이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탄핵을 의결한 후 탄핵 소추를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보내는 것부터 현재가 법을 어기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헌재법 국회법에는 공시송달 기일 7일을 감안해야 하는데 송달 후 바로 수신 간주하고 바로 변론을 진행한 것은 심각한 법 위반이다. 둘째, 피소추인 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 변론 기일을 일주일에 2번씩 정하는 것은 법 위반이다. 셋째, 헌재법 32조 단서 조항에 수사 중인 수사 서류는 헌재는 절대로 받아보지 못하는 법 위반을 하였다고 한다. 넷째, 탄핵 심리에 내란죄를 빼는 소추서는 동일성이 현저히 저해되므로 내란죄를 뺀 국회 탄핵 동의안은 별도의 발의 통과해야 한다. 다섯째, 윤 대통령 피소추인은 출석 증인에게 질문도 못하도록 하고 시간을 90분 제한한 헌재의 편파적 절차 진행은 공판 중심, 공개주의 민주적 정당성, 공정성 등을 상실한 법 위반이다. 여섯째, 원본 없는 홍장원의 메모는 반드시 필적 감정 등 메모의 진정성 등 진실성을 검증해야 하고 검경의 수사서류는 공판정에서 당사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면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 원칙도 채택 안 하면 엄청난 법 위반을 저지르고 있다. 일곱째, 마은혁 임명은 왜 서두르나? 우리법끼리 탄핵 추진위에서 하는 것인가?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부터 먼저 탄핵 심리를 하여야 한다. 여덟째, 한덕수 탄핵 심판 미루는 것은 헌재의 엄청난 독단과 편파성이다. 9.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과거 언행 및 그 측근들의 본 탄핵 심판과의 관련성으로 애당초 깊이 회피의 대상으로 부적한 재판관들이다. 10번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은 17번 헌재의 심리가 있었는데 윤 대통령은
8차에서 끝내려고 한다면 수용 못하는 국민이 다수일 경우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아마 폭동 수준의 국가적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라고 엄청난 현재의 위법성과 국가적 대혼란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헌재는 조금도 변화 없이 탄핵에 몰두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특히 대통령이 계엄을 선언한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인 부정선거를 밝히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통령께서 직접 선거를 한 사람의 명단과 선거 명부를 증거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헌재 재판관은 단호하게 이를 거절하는 것을 볼 때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선거인 명부를 확보해서 본다면은 엄청난 부정이 밝혀질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소송에서도 신권 다발 투표지를 보고 부정 투표지라고 원고 측, 즉 선거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 선거 소송에서 소송을 인해서 재판 과정에 그 선거 투표함을 깼을 때 신권 다발 투표가 막 나왔습니다. 그걸 보고 그 소송 원고 측에서 부정 투표지라고 그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그때 피고소인 측, 즉 선관위가 이것은 원상 회복되는 투표지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답변은 국민을 개돼지로 보지 않으면 정말 불가능한 대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재판장인 대법원 판사가 이 없으면 정당한 투표지를 인정하겠습니다 하고 그것을 정당한 투표지로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종에 대한 전혀 무지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정말 그 재판장도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그래 부정 투표면 어쩔래 하는 판결과 같은 느낌이 났습니다. 어쨌든 현재 탄핵 재판을 볼 때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대한민국의 생사가 갈린 정말 전쟁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국힘당 일부 인사도 정말 기가 막힙니다. 대통령 탄핵되면 자기가 대통령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대통령이 되겠다는 욕심에 윤 대통령 탄핵되기를 속심으로 바라는 마치 이무기 같은 자들도 보입니다. 이들 역시 자유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 척결되어야 할 인간들로 보입니다. 아마 이런 이무기 같은 인간들이 야당과 함께 물밑에서 손을 잡고 열심히 헌법재판관들에게 탄핵하여야 너도 살고 나도 살 수 있는 협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국민이 승복하든 승복하지 않든 법조계에서 인정하든 인정 안 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목적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추론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명된 지 2일 만에 탄핵 소추되었을 때에 헌재에서 4대4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엉터리 헌재라고 보입니다. 좁게 본다면 우리법 연구회 대 일반 법관의 대결 같아 보였고 크게 보면은 종북 종중 대 자유민주주의 대결로 보입니다. 물론 이들 생각에는 불법적이라도 무조건 대통령을 탄핵 선고하고 나면 정치 건달 이무기들이 대통령 출마하고 대통령 선거라는 판이 열리면 국민들은 거기에 빠져들어 자신들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아마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지어 기자들이 형사소송법 절차에 위배되는 증거 채택은 잘못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어처구니 없게도 헌재 판사들이 대답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선리에 따라가는 것이니까 별 문제 없다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기막힌 일이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불법으로 했다면 현재부터라도 바른 판결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이 사람들은 누구의 지시를 따르는지 알 수 없으나 무조건 대통령 탄핵을 빠른 시일 안에 선고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법률에 의하지 않고 빠른 판결을 위해 헌재를 운영한다면 이들의 판결은 국민은 승복하지 않고
내란 상태가 될까 심히 염려됩니다. 더구나 윤 대통령의 계엄 목적인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방법으로 비상계엄을 했다고 했음에도 부정선거의 결정적인 증거인 투표자 수와 투표수를 증거 채택 요청했으나 헌재 재판관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것을 보고도 분노할 줄 모른다면 김정은 같은 파렴치한 인간들의 노예로 국민들은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